허리는 원래 나이 들면 아픈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진료 끝나고 운전석에서 꼼짝 못할 정도로 허리가 굳곤 했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다 비슷했죠.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건강용품 하나만 더했을 뿐인데 아침마다 찌릿하던 통증이 사라지고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장 보러 갈 때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리 통증의 진짜 이유와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7일 동안 굳은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 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길동무는 여러분의 허리와 일상을 가볍게 만들어 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부터는 허리 때문에 망설이던 시간이 자신감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뜨겁게 뻐근하다. 이게 오늘 제 외래에 오신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분명합니다. 60대 중반 이후 오래 앉아 계시거나 하루에 집안일로만 7,000보 가까이 움직이지만 정작 스트레칭은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나이 탓인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 이 부위 하나만 잘 관리해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바로 허리뼈 아래를 붙잡고 있는 엉덩이 옆선과 골반 앞쪽, 즉 허리 앞근육 장요근과 엉덩이 옆근육 중둔근입니다. 비싼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집 앞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정자 어르신 72세. 새벽마다 시장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점심 직후 15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이때마다 허리가 쑤셔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셨죠. 버스가 급정거하면 허리에 전기가 오는 듯 찌릿했고 장바구니를 들면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엔 늘 긴장이 가득했고 걸음은 한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말끝마다 조금만 더 젊었으면이라는 한숨이 따라붙었죠. 또 다른 환자 67세 이선영님은 밤마다 다리가 당겨 잠을 설쳤습니다. 옆으로 돌아 눕는 것도 겁이 나 새벽 4시면 일어나 거실을 맴돌다 겨우 잠드셨습니다. 아침이면 기억이 흐릿하고 낮엔 허리가 조여서 발톱 깎는 자세가 도무지 안 됐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의심 이야기를 들었고 진통 패치와 파스를 일주일에 몇 번씩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본 단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발바닥 굳은 살이 뒤꿈치 바깥쪽으로 몰려 있었고 실내화 밑창은 오른쪽 뒤가 유독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골반이 살짝 틀어진 신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 옆선 근육이 힘을 못 쓰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일을 허리 앞 근육이 혼자 떠맡습니다. 결국 앞 근육은 짧아지고 허리는 늘 당겨진 고무줄처럼 버티다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앉아있는 시간은 길지만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는 시간은 하루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자체를 세게 두드리거나 주무르기보다 골반 앞옆 라인을 풀고 깨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근육만 풀어도 내일 걸음이 달라집니다. 허리뼈 그 자체보다 그 허리를 매달아 지탱하는 근육, 즉 장요근과 중둔근이 문제의 뿌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김정자 어르신께는 작은 도구 하나를 드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단단한 공을 엉덩이 옆선, 바지 주머니 부근에 대고 벽에 기대 30초씩 3군데 눌러주는 것. 그 다음엔 골반 앞쪽, 사타구니 안쪽 배꼽과 골반뼈 사이 부분을 부드럽게 굴려서 허리 앞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허리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묻던 표정이 일주일 뒤엔 버스 급정거에도 허리가 안 놀라요. 로 바뀌었습니다. 이선영님은 밤 루틴으로 같은 공을 허리 앞근육에 2분, 엉덩이 옆근육에 2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끼워 골반을 세우는 브리짓, 다리들기 운동 10회를 더했죠. 세 번째 주에는 새벽 4시 산책 대신 새벽 4시 숙면이라고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니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의사인 제 눈엔 또 다른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이 짧고 골반이 뒤로 말린 채로 앉습니다. 그럼 허리 옆 근육이 과하게 일을 하면서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을 만듭니다. 또 발목이 뻣뻣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 허리가 대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허리를 지켜주는 골반 주변 근육과 근막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5,000원짜리 도구 하나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몰라도 됩니다. 아픈 데를 세게 누르지 말고 뭉친 곳을 짧게, 정확히,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몸이 금방 배웁니다. 여긴 이제 괜찮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발 뒤쪽이 한쪽만 빨리 닿는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리보다 사타구니가 먼저 당긴다거나 장을 본 뒤 허리가 더 뻐근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장요근과 중둔근만 관리해도 내일 몸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럼 다이소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그 도구 하나로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알려드리는 7일 사용법 루틴을 라디오처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잊기 전에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허리 대신 골반 라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질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앞쪽 깊은 근육, 장요근이 짧아집니다. 이 근육은 허리뼈, 골반, 허벅지 안쪽을 이어주는 깊은 줄 같은 근육입니다. 이 장요근이 짧아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는 과하게 꺾입니다. 그렇게 허리의 곡선이 커지면 작은 관절들이 눌리고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 주변이 뻐근해집니다. 반대로 엉덩이 옆 근육, 중둔근은 골반을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앉는 생활을 하면 이 근육이 잘 깨어나지 못합니다. 중둔근이 약하거나 타이밍이 늦으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허리가 대신 잡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허리뼈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다른 부위를 대신하느라 지친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볼게요. 앉아 있을 때 장요근은 줄자를 접듯 짧아집니다. 그 상태로 갑자기 일어나면 허리가 순간적으로 뒤로 꺾이면서 허리 옆구리 근육, 요방형근이 급히 조여잡습니다. 이 근육은 허리 옆 깊은 곳에서 갈비뼈와 골반을 잇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오래 서 있으면 몸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여기에 중둔근이 제 역할을 못하면 계단이나 내리막길에서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고 허리와 엉치뼈 사이의 관절이 흔들림을 대신 받아 뻐근하고 화끈한 느낌이 납니다. 즉 원인은 장요근 짧아짐, 중둔근 약화에서 골반 비틀림, 허리 과부하에 의해 허리 통증 저림이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밤에 더 아픈 이유도 같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엉덩이 근육이 쉬고 짧아진 장요근이 고관절 앞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허리가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관절과 인대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허벅지 앞이나 종아리가 저리거나 쥐가 잘 납니다. 많은 분이 디스크를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근막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무작정 늘리기보다 골반 앞옆 라인부터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이소 5,000원짜리 도구의 역할이 나옵니다. 단단한 공이나 롤러는 피부 아래 근육층 사이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도와줍니다. 공을 대고 30초 정도 눌러주면 근육 속의 힘 조절 센서가 이제 조금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신경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피가 더 잘 돌게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확한 곳을 짧게 눌러주면 굳은 근육은 풀리고 잠든 근육은 깨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압박에서 이완, 활성의 순서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장요근처럼 너무 조이는 부위를 눌러 이완시키고 그 다음 중둔근 같은 지지 근육을 살짝 써서 깨워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브리지, 엉덩이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을 먼저 하면 굳은 장요근이 허리를 끌어당겨 오히려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왜 허리보다 골반 라인을 먼저 다루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 매달린 줄이 바로 장요근과 중둔근입니다. 줄이 엉키면 기둥이 흔들립니다. 기둥을 세게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줄을 풀고 팽팽하게 맞추면 흔들림이 자연히 잦아듭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봅니다. 장요근의 긴장을 1분만 풀고 중둔근을 10회만 깨워도 걸음걸이 소리가 달라집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쿵 떨어지던 소리가 툭 하고 조용해집니다. 착지 충격을 골반이 받아주고 허리는 안내자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죠. 통증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요근이 굳으면 사타구니나 허벅지 앞쪽이 둔하게 아프고 오래 걷고 나면 허리가 아닌 앞쪽이 먼저 땡깁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엉덩이 옆선에서 허벅지 옆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 내려갑니다. 요방형근이 뭉치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옆구리 쪽이 찌르는 듯 아픕니다. 이런 통증 지도를 알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허리 한복판이 아니라 골반의 앞과 옆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정리됩니다. 앞줄장 요근의 당김을 줄이고 옆줄 중둔근의 버팀을 세우면 가운데 기둥허리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공을 누를 때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면 숨을 조절하는 횡격막과 배 속 깊은 근육신부 복근이 함께 움직이면서 압력이 고르게 됩니다. 이때 몸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게 오래 하지 말고 정확히 짧게 그리고 숨은 게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인 오래 앉기, 반복되는 가사나 걷기 장요근이 짧아지고 중둔근이 약해진다. 과정 골반이 앞옆으로 흔들려 허리가 계속 미세하게 비틀린다. 이에 따른 결과로 아침에는 굳고 걷기엔 통증이 밤엔 저림이 이어집니다. 결국 다이소 도구로 앞줄을 풀고 압박 이완, 옆줄을 깨워서 활성시켜 허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줄을 풀고 버팀대를 세우면 기둥은 저절로 안정됩니다. 이것이 제가 외래에서 매일 보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공식입니다. 이 원리를 몸에 직접 적용하는 아침 낮밤 루틴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구를 손에 쥐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드리는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이소에서 파는 단단한 마사지볼입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 계란보다 약간 큰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가락으로 세게 눌렀을 때 살짝만 들어갈 만큼 단단하면 좋아요. 매장에 없으면 테니스공, 양말에 넣어 묶은 공 두 개 땅콩 모양, 작은 페트병, 단단히 만수건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벽이나 문틀, 냉장고 옆면처럼 단단한 수직면이 오늘의 운동기구가 됩니다. 먼저 준비를 해볼까요? 오늘 내 허리 상태를 0부터 10까지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봅니다. 손끝으로 아픈 부위를 천천히 훑어 가장 뭉친 지점을 기억해 두세요. 호흡은 내쉬는 쪽에 집중합니다. 숨을 억지로 들이마시기보다 내쉴 때 어깨가 툭 내려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압박의 강도는 참을 만한 중간 세기. 날카롭게 아프면 즉시 힘을 빼세요. 이제 앞줄, 장요근 부위부터 풉니다. 배꼽과 골반뼈를 잇는 선을 떠올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손가락 한두 마디 들어간 곳을 찾습니다. 공을 그곳에 대고 벽에 몸을 살짝 기대어 30초 동안 멈춥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배 안쪽이 고요해지는 느낌을 기다리세요. 같은 선에서 위아래로 한 지점씩 더 각각 30초씩 눌러 총 3지점을 다룹니다. 누를 때 장기 쪽으로 불편하게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나면 반뼘 바깥쪽으로 살짝 옮기세요.
바닥에서 할 때는 무릎을 세우고 누워 체중의 절반만 실어 천천히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앞쪽으로 당기던 끈이 풀리듯 가벼워집니다. 이제 옆줄 중둔근 부위입니다. 바지 주머니가 닿는 엉덩이 옆선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묵직하게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공을 대고 옆으로 기대어 30초 정지. 위아래로 손가락 폭만큼 이동해 두 지점을 더 역시 30초씩 세 지점 총 90초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엔 아주 작은 원을 10번 정도 천천히 그리듯 굴려주면 혈류가 따뜻해집니다. 허벅지 옆으로 타는 듯한 저림이 느껴지면 강도를 낮추고 원 그리기는 생략하세요. 미끄럽다면 공과 벽 사이에 얇은 수건을 끼우면 안정됩니다. 이완이 끝났다면 이제 지지대 근육을 깨워 허리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발을 골반 너비로 둡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리지 동작을 10번 2세트. 가장 높은 지점에서 2초 멈췄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들면 높이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어서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굽히고 발을 붙인 채 윗무릎만 천천히 벌리는 조개껍질 동작 클램쉘을 10번 2세트 합니다.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랫배를 살짝 당겨 지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상체를 접었다 펴는 동작을 5번 느리게 실시합니다. 허리로 굽히지 말고 엉덩이 관절이 접힌다고 생각하며 움직이세요. 모든 활성 동작은 불편함은 있어도 날카롭지 않은 세기, 즉 힘의 70% 정도만 사용합니다. 세트 사이에는 20초 쉬고 끝나면 2분 정도 가볍게 걸으며 마무리합니다. 이 루틴은 하루를 3토막으로 나누면 더 쉽습니다. 아침엔 앞줄 2완 90초, 점심엔 옆줄 2완 2분, 저녁엔 활성 루틴 4분. 바쁜 날은 아침과 저녁 2번만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2완 후 활성, 앞줄 다음 옆줄. 샤워 후처럼 몸이 따뜻할 때 하면 훨씬 잘 풀립니다. 침대 옆에 공을 두고 잠들기 전 사타구니 옆 30초, 엉덩이 옆선 30초만 눌러도 좋습니다. 규칙은 짧고 정확하게 매일입니다. 도구 관리도 간단합니다. 사용 후엔 젖은 티슈로 닦아 말리고 끈적임이 생기면 미지근한 물로 살짝 씻은 뒤 완전히 말리세요. 공이 너무 말랑하면 두 개를 양말에 넣고 묶어 단단하게 만들고 너무 딱딱하면 얇은 수건을 감아 자극을 낮추세요. 벽이 없을 때는 소파 등받이나 문틀, 냉장고 옆면처럼 흔들리지 않는 곳을 이용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하셨다면 내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바로 대답할 겁니다. 앞쪽이 덜 당기고 걸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공 하나로 시작했지만 달라지는 건 일상 전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순간의 자신감, 버스 급정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밤에 덜 깨는 숙면까지. 허리 자체를 두드리기보다 허리를 잡아당기던 줄을 푸는 것. 그게 이 루틴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고령자나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첫 주에는 강도를 30% 정도만 사용하고 날카로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공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앞줄을 풀고 옆줄을 깨우고 허리는 쉬게 한다. 오늘 밤 그대로 해보세요. 짧지만 확실한 변화가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제 허리부터 바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못해 허둥대던 날들이 다이소 공으로 앞줄 90초, 옆줄 2분, 활성 4분을 꾸준히 하며 사라졌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버스가 갑자기 멈춰도 중심이 안 흔들려요. 라며 웃으셨고, 이선영님은 새벽 4시 산책 대신 새벽 4시 숙면을 선물 받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작은 규칙의 힘이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먼저 말할 겁니다.
덜 아프다. 습관은 어렵게 시작하면 금방 끊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짧게, 가볍게, 지금 바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하려는 마음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문턱만 넘기면 됩니다. 아침 루틴은 이를 닦고 컵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시작합니다. 거울 옆에 둔 공을 집어 앞쪽 세 지점을 30초씩 눌러줍니다. 배꼽과 골반뼈 사이 손가락 2마디 안쪽에 살짝 들어가는 자리부터 시작하세요. 벽에 살짝 기대어 멈춘 채 숨을 길게 내쉽니다. 한 지점 30초, 위아래로 한 지점씩 더. 모두 합쳐 아침은 1분 반이면 충분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멈추세요. 내일도 손이 자연스럽게 가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낮 루틴은 생활 흐름을 끊지 않는 순간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마치고 그릇을 씻으러 갈 때 또는 차를 한 잔 따라 거실로 이동하기 전이 좋습니다. 그때 엉덩이 옆선을 30초씩 3곳 눌러줍니다. 냉장고 옆면이나 벽의 옆으로 가볍게 기대면 됩니다. 허벅지 옆으로 저림이 느껴지면 강도를 낮추고 자리를 한 뼘 바깥으로 옮기세요. 낮 루틴도 1분 반이면 충분합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하던 일 사이에 스며들 듯 지나가면 가장 좋습니다. 저녁 루틴은 씻고 나오자마자 이어갑니다. 수건을 걸어두고 방바닥에 누워 브리지 10번, 조개 껍질 10번. 몸이 따뜻할 때는 동작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2초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불편함이 날카로우면 높이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여기까지 해도 하루 5분을 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기 전 리모컨 옆에 둔 공을 살짝 만져주기만 해도 저녁 루틴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날에는 1분만 하세요. 앞쪽 한 지점 30초, 옆선 한 지점 30초. 이틀을 쉬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이 1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속도가 지켜줍니다. 제가 외래에서 확인한 건 짧고 가벼운 약속이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공의 자리를 집 안에 정해두세요. 욕실 거울 옆, 텔레비전, 리모컨 옆, 현관 신발장 위, 침대 머리맡. 눈에 보이면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이건 치우지 말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이 잦은 분은 가방 작은 주머니에 공 하나를 넣어두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서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벽을 찾아 옆선 30초만 눌러주면 됩니다. 기록도 간단하게 남깁니다. 냉장고 앞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오늘 했다는 표식이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점 하나, 3분이면 점 둘, 5분이면 점 셋. 숫자가 없어도 스스로가 응원군이 됩니다. 한 주가 지나면 동그라미가 줄처럼 이어지고 그 줄이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자신감이 허리를 세웁니다. 통증이 예민한 날엔 약속을 바꿉니다. 이완만 아주 부드럽게. 활성은 건너뜁니다. 다리 아래로 저림이 내려가면 즉시 멈추고 다른 부위로 이동하세요. 속이 미식거리거나 어지러우면 그날은 1분만 하고 마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몸이 괜찮다라고 느낄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를 닦고 컵을 내려놓으면 앞쪽 세 지점을 30초씩 누른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내려놓으면 엉덩이 옆선을 30초씩 누른다. 나는 씻고 나오면 브리지와 조개 껍질 동작을 천천히 10번 한다. 이 세 문장을 오늘 몸에 새겨두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어떤 날은 1분이어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먼저 알려줄 겁니다. 오늘은 한결 가볍다. 한 줄 핵심 요약. 앞줄을 짧게 풀고 옆줄을 깨우면 허리는 과로에서 벗어납니다. 공 하나로 시작한 작은 약속이 걸음과 잠,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5분만 지켜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하는 길,
겨드랑이 라인의 순환, 팔 저림을 줄이는 손목 팔꿈치 관리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동작과 도구 고르는 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채널을 잊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변화가 다음 영상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느 시간대에 하셨는지, 공 대신 어떤 도구를 쓰셨는지, 며칠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통증이 몇에서 몇으로 줄었는지. 짧아도 좋습니다. 숫자 하나,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겁니다. 건강한 허리로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